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이를 낳고 돌보느라 휴직을 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곧 다니던 은행에 복직을 하네요. 며칠 전 제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을 했고 동생과의 이런저런 추억을 생각하던 중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있었던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2년 연애를 하고 제 나이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항상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나 신랑이나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미래가 순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걸 결혼하자마자 알게 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결합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이죠.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고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가 모두 평범한 4인 가족이라 생각되실 테지만 시댁은 재혼 가정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 중학생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도련님은 동갑이에요. 가족이 됐는데 친구로 지낼 순 없는 노릇이어서 생일이 7개월 빠른 남편이 형을 하고 생일이 느린 도련님이 동생을 하기로 했다 하더군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지만 도련님은 그 반대였대요. 노는 거 좋아하고 좀 질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시동생보다 잘난 남편을 많이 질투했다 하더군요. 맛있는 반찬 있으면 일부러 도련님 쪽으로 더 놔주고 옷도 도련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걸 사주셨대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시댁 식구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진짜 남편 하나 바라보고 결혼한 거였죠. 제가 처음 도련님을 만난 건 상견례 자리였어요. 결혼 전 시댁에 갈 때마다 없었는데 그래도 상견례 때는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때가 도련님과의 첫 만남이었네요. 얼굴만 봤을 땐 여자 여러 눌렸을 법한 외모였죠. 처음에 만나 가볍게 인사한 것까지는 평범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본성은 다 숨길 수 없었는지 말투나 행동에서 날라리 티가 나더군요. 어차피 결혼해도 자주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에 축의도 없었으니 저도 잘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당연히 동생이 그런 거 안 할 거라 이미 예상했더군요.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무시하고 살면 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죠. 그때까지는 무척 즐거웠네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도 드리고 사온 선물도 가져다 드릴 겸 친정과 시댁 한 번씩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가 집에서 차려 먹기는 힘들다고 외식하자고 하셔서 괜찮은 식당 예약해 그쪽으로 모셨어요.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고 인사도 드리고 가져온 선물도 드리고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식사하는 도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동생 수연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난번 상견례 때 보니까 우리 새아가만큼 사돈처녀도 참하고 예쁘더구나.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 아, 저희 동생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처음엔 그저 우리 가족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제 동생의 인상이 깊으셨는지 몇 번 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수연이는 제 동생이긴 하지만 잘나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고 전교 5등 안에는 꼭 들었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일하고 있고 직업도 빵빵하지만 외모도 예쁜 편이라 인기가 많아요. 전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항상 어떤 좋은 남자랑 만나 결혼을 할까 기대 중인데 시어머니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새아가 동생이랑 우리 성현이랑 짝지어주면 좋겠다. 그치? 네? 도련님이랑요? 그래, 이미 사돈끼리도 아는 사이니 얼마나 편하고 좋으니. 그치, 아가? 아, 제 동생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머님. 갑자기 겹사돈 제안에 먹던 음식을 뿜을 뻔했어요. 물론 도련님이 제 동생에게 견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면 저도 좋게 생각하고 맞장구를 쳤겠죠. 하지만 직업도 이름만 사장일 뿐이고 수익도 변변치 않은 데다가 성격도 행실도 좋지 않은 남자에게 제 귀한 동생을 소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냥 제 동생 인생에 무임승차하려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없는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기 전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래도 결혼할 때 만나는 남자와 연애할 때 만나는 남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요새는 만나는 남자 있고 여자 있는데도 선도 본다더라.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선을 제대로 그었어야 했는데 동생에게 남자친구만 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뒤로 계속 도련님과 만남을 주선해보라고 괴롭히시더군요. 시어머니 혼자서만 난리치시는 거면 대충 넘기고 마는데 도련님도 저희 동생을 좋게 본 건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어필했습니다. 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조언을 구해보니 무시가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무시하는 게 힘들어. 아버님이랑 자기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니 내일 당장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님을 통해 시어머님을 만류했지만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라 제대로 꺾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까지 해서 저러시니 저만 계속 죽겠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드럽게 회유했습니다. 어머님, 제 동생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만나는 남자 여자 있어도 선을 본다고 말했잖냐. 누가 만나자마자 결혼하라 했냐? 만나서 우리 성현이가 더 괜찮으면 성현이를 만나면 된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 나가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 유하게 안 된다고 거절한 건데 포기를 모르시더군요. 결국 동생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자기도 그런 거 딱 싫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 안 하냐부터 시작해 주말에 시댁 안 찾아온다고 화도 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김장인이 휴가 내서 와라. 원래 결혼해서는 시부모님 생일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절 가만 안 두시더군요. 제 동생 일 때문에 삐져서 더 역정 내시는 거라 생각하니 저도 지기는 싫었죠. 어차피 전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일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라면 충분히 빠질 수 있었어요. 사실 김장 때는 휴가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 바쁜 시기에 제정신이냐는 말과 함께 질타를 받았고 어머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싫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생신상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집에서 하실래요? 외식하실래요? 물어보니 집에서 하신다길래 케이터링 업체를 보냈죠.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손수 만든 미역국 하나도 못 얻어먹는다고 울고 불고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쉽게 물러설 제가 아니죠. 저도 눈물을 짰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못해드려서 속상하다고.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이고 돈도 벌어오는데 차별하시냐고요. 왜 며느리만 집안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줘야 하냐며 아들들에게 미역국 한 사발 얻어 드셔보셨냐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역국 하는 법 가르쳐 주신다고 하길래 신랑이랑 도련님한테 먼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나중에 신랑에게 배울게요 하고 얄밉게 빠져버렸죠. 그런데 제가 어떤 시집살이도 다 받아쳐버리니 이 방법은 글렀다고 생각하신 건지 지난번까지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이번엔 엄청 잘해주시더군요. 시댁 갔을 때 저녁 시간이라서 식사 준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귀한 며느리는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며 소파에 가서 쉬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TV 보고 있으라며 손수 리모컨까지 쥐어주셨죠. 게다가 저녁밥 먹는데 많이 먹으라며 친히 생선도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상 치우고 후식으로 과일 먹는다 해서 제가 깎겠다고 하니 예쁜 손 다친다고 하지 말라며 시어머니가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낯선 풍경이라 적응 안 돼서 전 그날 속이 얹혔네요. 집에 갈 때도 괜히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 하시더군요. 그냥 며느리로서 예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유 있는 친절은 솔직히 불쾌하잖아요. 제 동생이랑 도련님이랑 엮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신 거 뻔히 아니까 달갑지 않았죠. 그래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동생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왜 말이 안 되니? 우리 성현이가 뭐가 부족해? 인물 좋지, 성격 좋지, 사장이지. 도련님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대로 해본 일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 동생 지금 결혼정보회사 가입해도 조건 좋은 남자만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도련님은 지금 그런데 가입도 못할 수준이잖아요. 도련님 인물 빼고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감히 시어머니한테는 말버릇 좀 봐? 저는 과감하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동생한테 그런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 대 후려칠 기세이다 보니 남편이 달려들어 상황을 중지했네요. 그때 남편이 안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대충 짐작은 가요. 그런데 어머님도 자기 아들 건드리니 펄펄 뛰시는데 며느리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저도 내 가족, 내 동생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귀담아 들으셨는진 모르겠네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지금 도련님이 딱 그 짝이었죠. 솔직히 도련님이 됐다, 나도 싫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계속 동생과의 만남이 성사되길 바라는 것 같더군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는 여성이었어요. 저를 아무리 야단치고 회유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번엔 우리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사돈처녀랑 우리 성현이 짝지어주면 좋겠다고요. 기가 차서 정말.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니 얌전히 말씀하신 것 같았네요. 자식에게 그런 강요는 못한다고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지만 포기를 모르는 건지 엄마에게 자꾸 전화했다더군요. 그 덕에 아빠와 동생 귀까지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렇게 나오시니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사실 너무 민망했어요. 신랑도 자기 가족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집에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신랑이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난리를 피웠지만 계속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렇게 곤란한 일인 줄은 몰랐구나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안 하실 듯 하지만 뒤돌아서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시니 말릴 방도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때 동생이 말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사돈 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 저도 처음엔 이걸 진짜 해줘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워낙 자신 있어 하니 믿고 맡기기로 했죠. 누구 동생도 아니고 제 동생인데 똑부러지게 처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도련님과 연결시켜주려는데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연결되면 어쩌냐면서요. 그래서 내 동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요? 도련님이 결국 제 동생을 포기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여자 갖다 붙이지 말라고 대판 싸움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으로 시달릴 일은 없겠구나, 내 동생과 시동생과의 악연은 이걸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동생이 너무 기특했어요. 저 철거머리들을 단칼에 떼어냈다는 사실에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남편과 동생에게 알렸고 남편은 처제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의 의미로 비싸고 맛있는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동생에게 물었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련님이 포기한 거냐고요. 약 올리듯 한참 뜸을 들이던 동생은 제가 성질을 내고서야 입을 열더군요. 소개받고 나서 첫 만남은 카페였대요. 퇴근하고 6시 반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끝났다 하더군요. 허세쟁이에 무식하고 누군가 본인을 대접해주길 바라는 꼰대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 맞았어요. 보통 소개팅하면 차 마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던가 하는데 동생은 어차피 잘 보여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질리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굳이 저녁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네요. 뭐 좋아하세요? 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긴 해요. 그럼 제가 좋은 곳 아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 그런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가봐야 하네요. 무슨 바쁘신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아, 제가 집에 가서 8시 뉴스를 봐야 해서요. 이걸 안 보면 잠이 안 와서. 그럼 이만 꾸벅 하고 바로 나와버렸다더군요.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웃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식당이라서 눈치를 봤네요. 제 동생은 그렇게 하면 미친 또라이인 줄 알고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도련님도 시어머니를 닮아 포기를 모르는지 그날 밤에 뉴스 잘 봤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을 해 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동생이 이번엔 명품백을 대여해서 들고 나갔다네요. 와, 가방 좋네요. 이게 그 유명한 샤넬 맞죠? 네, 샤넬 맞아요. 이런 건 얼마나 해요? 모르겠는데요. 다 선물 받은 거라. 이런 거 비쌀 텐데.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부모님? 아니요. 전 남자친구들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도련님 표정 관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제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해서 싫으셨구나. 동생은 능청스럽게 받아쳤더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들이 그런 걸 사줘요? 네, 연애할 때 명품백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친구한테 이런 가방 하나 못 사줄 능력이면 연애하면 안 되죠. 성현 씨도 그 정도는 아시죠? 그때부터 도련님이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앞에 있는 음료만 홀짝였다네요. 그때 전 남친한테 받은 가방이 10개가 넘는다고 자랑을 했고 데이트할 때 자기는 지갑 열어본 적이 없다며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왔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두 번째 만남 이후로는 연락이 좀 줄었는데 여전히 연락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났는데 그때부터 은근슬쩍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길래 동생도 나이가 있으니 진지한 만남이 좋을 것 같다며 서로의 결혼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도련님이 아내가 해주는 아침을 먹고 싶다 하고 결혼하면 애는 무조건 엄마가 봐야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가 목욕물도 받아놓고 오셨어요 하며 살갑게 맞이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펼쳤는데 동생도 도련님에게 맞다고 맞장구 치면서 말했다네요. 맞아요. 여자라면 남편의 내조를 잘해야죠. 저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일단 집은 직장 근처였으면 좋겠어요. 제 직장이 강남 쪽에 있으니까 반포 정도면 어떨까요? 평수는 40평 정도? 그리고 애 낳으면 아무래도 일은 그만둬야겠죠? 성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내조와 육아를 하려면 전업주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나중에 로스쿨 가서도 따로 사무실 차려도 되긴 하고요. 제 직업이 아무래도 로스쿨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 반지는 캐럿급을 받고 싶어요. 제 주변에선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해야 기가 살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할 때 받을 거 못 받고 결혼하는 여자가 제일 멍청하잖아요. 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생각이에요. 동생은 시댁이 돈을 다 쪽쪽 빨아먹을 각오로 강하게 어필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표정은 말도 못했고요. 당장 일어나고 싶어하는 거 붙잡아 두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가정도 그에 발맞춰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처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당번 정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딱딱 하고 명절도 예전처럼 시댁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설날은 시댁을 먼저 가고 추석은 친정 가야 하는데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솔직히 그건 선물이니까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받을 건 받고 주지는 않겠다고 단단히 못 박으니 그 뒤부터 도련님에게 연락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만나면 맨날 최소 5만 원 이상 하는 비싼 식당을 가자고 했는데 저희 도련님은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속물 여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계산 안 할 수는 없으니 돈이 많이 궁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네 동생은 비싼 거 좋아하냐? 하신 적이 있네요. 전 당연히 그럼요. 걔가 입이 엄청 고급이에요. 했죠. 어느 날은 시동생이 아예 메뉴를 정해와서 가자고 하더랍니다. 오늘은 카레 어때요? 제가 맛있게 하는 거 아는데. 아우 싫어요. 카레 먹으면 이빨 노래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절했더군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났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정 떨어지게 하려고 또 비싼 레스토랑 가자 했답니다. 거기는 성현 씨 수준에 안 맞는 식당이에요. 들어보니까
설해마을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요새 잘 나가요. 거기서 와인까지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 정도는 돼야 성현 씨랑도 어울리죠. 약간 또 띄워주면 좋다고 가는데 계산할 때 되면 동생을 쳐다봐서 잘 먹었어요? 하고 동생 먼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계산을 안 하자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안 서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산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카드 많이 긁었다고 혼나고 그랬죠. 그리고 만나서 툭 하면 도련님이 못 알아들을 경제 사회 이야기 꺼내면 도련님이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서 대꾸했는데 동생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팩트 체크까지 해가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몇십 분 동안 설교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사실 이건 제가 알려준 건데 동생이 잘 써먹은 것 같더군요. 사실 도련님이 탈모가 생겨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동생이 도련님 앞에서 대머리 남자는 극혐이라고 싫어도 그렇게 싫을 수 없다면서 대머리는 최악이고 어떻게 해도 멋이 안 산다고 그냥 문어라고 욕을 했다 하네요. 이렇게 도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다 하니까 아무리 직업 좋고 예뻐도 동생을 점점 싫어할 수밖에 없어졌겠죠. 전 몇 달을 고생했는데 동생은 2달 중에 5번의 만남으로 도련님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다니 제 동생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군요. 동생 말에 남편과 저는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칭찬을 하면서요. 별것도 아니던데? 뭐 그렇게 끙끙거렸어. 진작 나한테 말하지. 이후 동생은 저에게 도련님에게 주라며 지금까지 데이트한 비용의 절반 값을 주었고 정확하게 절반은 28만 6천 원인데 반올림해서 30만 원 보냈어. 언니가 전달해줘. 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싫다고 한 이후 시어머니가 제 동생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군요. 도련님이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 동생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몇 번 하셨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 동생이 저 도련님과 연을 안 맺는 게 어딘가요? 전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동생은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짝을 찾은 거죠. 제부는 같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예요.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며 서로 의지가 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도련님과 만날 때 모습은 당연히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동생은 제부와 반반 결혼을 했고 부모님 도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 계약해 신혼살림도 차렸습니다. 비록 대출이 잔뜩 껴있긴 하지만요. 도련님은 아직도 여자친구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어요. 이번 생에 결혼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도련님이 여자 안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 앞날에 죄를 뿌릴 순 없으니까요. 언니 시댁에 사이다를 날려준 동생아, 너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게. 우리 자매 영원하자. 사랑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